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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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6월 13일 첫노래로 우쿨렐레 피크닉에 사는 게 니나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 첫노래로 우쿨렐레 피크닉에 사는 게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네, 날씨를 보니까 오늘 저녁 정도부터 한 소나기가 한 몇 차례 온답니다. 한 두어 차례 소나기가 오고 내일은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다가 수요일 날은 또 비가 온다는 그런 이제 일기예보가 지금 있는데 혹시 빨래 널어주신 분은 이따가 소나기 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걷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날씨쯤에 제가 이불을 싹 다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다가 소나기가 아주 강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하루 동안 이불 없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좀 빨래 널어주신 분들은 한번 거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인데 1부 건강상식에서는 또 좀 잘 먹어야지 뇌도 좀 건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에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작년에 일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아픔이 있는 그런 섬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뭐 근대화 뭐 그런 거에 뭐 어떤 주역 같은 느낌이라서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는데 또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신청곡을 주셨어요. 좀 감사하게도 시작하자마자 신청곡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연이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이 되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야암돼지국밥에서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신청하셨어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처질 수가 있는 약간 월요병이 도질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인데 이렇게 신청곡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야암돼지국밥의 신청곡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암돼지국밥에서 신청하신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 건강상식 시간에서 다룰 이야기는 또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그럼 먹으면은 뇌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스냅스는 이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따라서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정보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다음 신경세포의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뇌 기능은 수십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적절히 잘 만들어져서 적절하게 뭐 여기 유리돼야 정보 전달이 잘 일어난다는 건데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혹은 적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다시 알려드리면은 약간 징검다리에서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있는데 약간의 그 개울가에서 내가 이쪽에 있고 건너편에 이제 누가 있는데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고 그걸 밟고 가가지고 그 물건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회로 말단부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어야 하고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원료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 주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비축해 놓는 건데 뇌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을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조금 많이 밝혀져가지고 왜 어렸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야, 니 지금 자면은 뭐 따라잡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몇몇 이제 가정에서는 일부러 그냥 잠을 재운답니다. 네, 아예 그냥 휴식을 그냥 푹 쉬게 한대요. 이게 이게 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많이 만들어야지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아예 뭐 하루에 뭐 1시간 자고 뭐 공부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공부를 뭐 그거보다는 더 많이 잠을 재우는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잠을 재운다고 해도 얼마나 더 재울지. 네, 뭐 어쨌거나 이상한 소리 했고,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방 이 세 가지의 기본 영양소와 각종 비타민제, 칼슘, 철분 등의 금속 이온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대사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적어져가 돼가지고 이게 뇌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기억력 감퇴, 우울증,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각 같은 거에 기능의 저하, 뭐 신경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뇌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앓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랑 다르게 아예 너무 많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그 정신 분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이게 너무 많은 걸 이제 뇌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심한 영양 실조는 뇌 성장에도 그 장애를 미쳐가지고 정상보다 더 작은 뇌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커가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도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 성장을 뇌가 24인가 25 정도 되면 뇌가 이제 성장하는 게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있는 거에서부터 이제 뭐 자기 식대로 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 특히 충분한 좋은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뇌신경 세포는 분열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적절히 잘 쓰면은 근육처럼 자라가지고 회로를 치밀하고 넓게 만들어서 정보 전달이 잘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영양 공급은 뇌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뇌 성장은 멈추게 되는데 약간 사람이 또 나이가 좀 들어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좀 들어서도 먹을 걸 잘 먹으면은 뇌가 좀 뱅글뱅글 잘 돌아간답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네. 뭐 임신 중에 편식하는 거는 아이의 나중에 나올 아이의 편식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토론토 대학의 하비 앤더슨 박사는 엄마 쥐에 먹인 음식은
어린 쥐의 음식 기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탄수화물만을 먹은 이제 엄마 쥐는 탄수화물만을 잘 먹는 아이를 낳고 단백질만을 먹는 엄마 쥐는 단백질만 잘 먹는 그 어린 쥐를 낳는다. 뭐 이런 실험 결과를 나타냈어요. 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 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의 그 편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이의 뇌 건강 역시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의욕이라든지 입맛 같은 게 좀 떨어져가지고 덜 움직이고 덜 먹게 되는데 이 밖에도 뭐 약한 치아와 입맛의 변화로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피하게 되고 그 유동식을 이제 선호하게 돼서 적당한 운동의 부족으로 변비가 잘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 음식 섭취가 더욱 저하되고 우리 몸의 근육이 위축돼 가지고 근육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뺑글뺑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게 좀 치아가 좀 안 좋거나 그렇다고 이게 어, 뭐 너무 물렁한 거 뭐 이런 것만 먹으면은 이게 겨냥 그 영양소의 균형이 조금 잘 안 맞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먹느냐. 네, 예전에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든지 일단 입에다가 집어 넣었어야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골라서 균형 잡힌 그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의 배불러 그리고 장필순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일부 건강상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진아의 배불러 그리고 장필순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잘 먹어야 뇌도 건강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65세 이후 노인들의 칼로리 권장량은 남자가 1900칼로리, 네, 여자가 이제 16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실제 섭취량은 이것보다 더 적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이유로 섭취량이 좀 적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운동량과 이제 일의 양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이 영양 섭취는 30대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질은 높여줘야 합니다. 쥐에서는 덜 먹인 경우가 오래 산다는 보고가 많지만 사람에게는 이제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평균보다 체중이 약간 높다는 보고가 많아요. 모든 연령층에서 약간 살이 찐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중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체중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뇌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따라서 비만도 좋지 않지만 나이에 따른 평균보다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덜 먹거나 하는 거는 별로 현명한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잘 먹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뇌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에요. 근육이 움직이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사용되지만 뇌가 움직이는 데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만 사용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과도하게 주사 맞게 되면 갑자기 저혈당이 돼서 뇌가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물론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관계되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적절한 당분 섭취는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지방과 함께 세포막 같은 걸 만들어요. 적절한 그 단백질 섭취는 신경 전달 물질 제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좀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타이로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이로신은 고위 정신작용, 뭐 쾌락, 운동, 혈압, 호흡 조절 같은 것 등의 필수적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이제 합성 원료예요. 트립토판은 이제 우울성을 포함한 정서, 수면과 폭력성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 합성의 주 원료인데 어쨌거나 이제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지 뇌가 좀 빨랑빨랑 돌아가는데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밥이죠, 밥. 네. 옛말에 밥만 잘 먹어도 평생 행복하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지방은 이제 뇌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인데 지방이 이제 모든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특히 신경세포 막, 네, 신경세포막의 정상 기능을 유지해주는 필수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일부의 신경 전달 물질과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모든 장기 중에서 뇌만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장기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경 전달이라든지 신호 전달에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한 세포막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 그런 거의 핵심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것들을 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노시톨 인지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경세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세포들의 그 신호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신경세포에서 그 다른 신경세포로 어떤 그 신호가 전달될 때 이 인지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이 인지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호 전달 기능에 중요한 차질이 빚어져서 세포가 성장하고 교신하는데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지방은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증, 고혈압, 허혈성, 뭐 심장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 지방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요. 과거 1인당 1일 지방 소비량이 20g일 때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였고 60g일 때 55세 그리고 100g 정도 때는 65세 140g일 때는 67세 그 이상일 때는 다소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또한 지방 섭취량이 40g 이하일 때는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이 1000명당 한 100명? 네. 그리고 이제 60에서 이제 80g일 때는 65명.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에서는 하루 섭취 열량의 50% 이상을 지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만, 고지혈증 등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서구에서는 지방 섭취를 30% 이하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9년 초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 67%고 지방이 18%, 단백질이 14%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밥이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뭐 이런 데서 이제 섭취하고 거기는 이제 고기라든지 뭐 빵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남자가 92%, 이제 여자가 82%로 이제 하루 섭취량 필요량을 약간 좀 적게 먹는데 따라서 비만, 고지혈증 등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작정 이 지방을 좀 줄이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지방 섭취는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 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섭취를 줄이고 자연적인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도 다 같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지방, 괜찮은 지방이 있어요. 자연적인 지방,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여기는 써져 있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신청곡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보인 라디오에도 신청곡을 또 주셨는데 또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신청곡을 주셔가지고 네. 신청곡을 또 매기와 미꾸라지에서 이제 신청하셨는데 사랑하는 상인 여러분, 상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어, 고향무정을 신청하셨네요. 네. 고향무정이 나훈아 씨 노래랑 오기택 씨 노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제목만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 둘 중에 오기택 씨의 고향무정을 제가 선택했는데 혹시 고향무정이 오기택 씨의 고향무정이 아니라 나훈아 씨의 고향무정을 신청하셨으면은 제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약간 그 둘째 50%의 확률이라서 네 어쨌거나 이 신청곡 고향무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매기야 미꾸라지에서 신청하신 고향무정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게 오기택 씨의 고향무정이 아니라 나훈아 씨의 고향무정이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 잘 먹어야 뇌도 건강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그 어떤 몸짱 네, 몸짱 뭐 이런 거가 열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 범위의 체중인데도 그냥 누가 봐도 야 살도 안 찌고 되게 몸에 좋다 뭐 이런 사람들도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는 바람에 외국에서는 이제 모델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너무 마른 사람들은 모델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질량 지수가 20도 안 되는 여대생들의 70% 이상이 체중을 더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20대 여성,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의 7, 80%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야 진짜 딱 좋다. 몸매가 딱 좋다. 그냥 오히려 더 먹어야겠다. 너무 날씬하다. 너무 빼빼 말랐다. 이러는데 정작 자기들은 이제 너무 뚱뚱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먹고 운동을 더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건강상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최근에 일본 후생성이 40에서 69세 남녀 8만 8천 명에 대해서 13년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20세에 비해 5kg 이상 체중이 줄어든 사람의 사망률은 변화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남성은 1.4배, 여성은 1.3배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20세에 비해서 5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남성의 경우는 사망률은 0.9%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20대에 비해서 체중이 감소한 사람이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명확치 않지만 젊을 때보다 체중이 너무 저하되면은 이게 면역력이 감소해서 질병에 조금 더 쉽게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따라서 체중을 너무 줄이는 것은 우리의 건강, 특히 이제 뇌 건강 유지와 장수에 그렇게 별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매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몸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뇌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그런 정보가 과학적 혹은 의학적 사실 규명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런 정보에 신경 쓰면서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골라서 먹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뇌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음식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냥 3대 요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건강을 그냥 좀 잘 지키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TV에 뭐 어떤 게 안 좋다 혹은 어떤 게 좋다 하면은 좋다고 하면은 막 그거 엄청 찾아가지고 먹고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거 아예 먹지도 않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휩쓸리는 것보다 그냥 3대 요소인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를 그냥 균형 있게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반찬 가짓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밥 하나 먹을 때도 뭐 국을 먹던가 아니면 반찬 뭐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먹잖아요. 네, 뭐 계란 후라이만 하더라도 뭐 단백질이랑 지방이 있고 그리고 밥이 탄수화물이니까 3대 요소는 다 갖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살을 너무 빼거나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적당히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먼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건강이 최고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보이나죠 1부 건강상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최고잖아요.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네. 네, 이게 분량이 저는 적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건강상식 오늘 이번 오늘 코너 잘 먹어야 이제 뇌도 건강하다. 네, 요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분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조금 내심 걱정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이거를. 오늘 성공했네. 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뵙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아픔이 있는 일본의 한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서른의 붉음부터 저희 야암성한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지문의 보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산의,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이번 세계 속으로의 시간에서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기억되는 일본의 무인도 하시마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하시마 섬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한테는 구남도로 유명한 곳이죠. 네. 작년 6월에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본인들의 환호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구남도 하시마 섬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이 섬 자체의 모습이 일본 구남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구남도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1940년대에 일본의 탄광 도시로 호황을 누리던 곳인데, 근데 당시 이제 이곳에 숨겨진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이 있었어요. 호화 아파트 고층부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낮은 어두운 지하층에는 바다 건너 강제 노역에 끌려온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살던 섬입니다.
지상학교 운동장에는 일본 소년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시간에 지하 어두컴컴한 해저 탄광에는 14살, 15살짜리 이제 우리나라 소년들이 최고 기온 섭씨 45도의 갱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이제 매일매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석탄을 캐야 했던 섬입니다. 망만대 한가운데 홀로 있어가지고 탈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남도 하시마 섬의 또 다른 이름이 지옥섬, 감옥섬입니다. 행정구역상 나가사키 나가사키시에 소속되어 있는 섬인데 나가사키 반도 옆에 관광지로 유명한 다카시마 섬 밑에 조그마한 섬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나카노시마 섬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여기 이제 구남도 하시마 섬입니다. 생긴 것 때문에 구남도라는 이제 별명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제 1960년대까지 다카시마와 함께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치면서 광업 도시로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 폐광된 이후에 주민들이 전부 떠나면서 지금은 무인도가 된 섬입니다. 크기가 이제 400m 곱하기 140m의 면적이 이제 한 6타르 정도 되는 6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크기가 우리 야음동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크기가. 네. 결국 크다고 할 수 없는 섬이지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성기에는 이 헥타르당 무려 835명이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 밀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면은 우리 시장 안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산 거예요. 네, 엄청 많은 거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주택은 물론이고 학교, 뭐 점포, 병원, 영화관까지 갖춘 이게 명실공히 완전히 그 도시의 기능을 다 갖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때문에 석탄이 도태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1974년 1월 15일에 폐광되었는데 폐광 다시 2,000명으로 줄었던 주민이 3개월 뒤에는 전부 다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취는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찾아가 보면은 약간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수많은 건물들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마치 약간 무한성처럼 변해버렸는데 뭐 이젠 이제 섬 자체가 청바로 그 진짜로 약간 좀 무인도인데 좀 무서운 무인도가 됐어요. 게다가 인구 밀도가 워낙 높았던지라 오밀조밀한 그 건축물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꼬독꼬독꼬독 다 이제 모여 있어요. 진짜 이 사울룽싱자이를 방문케 하는데 여기가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좀 이상하게 생긴 그 마을 중에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장소가. 네. 그 세계 3대 기괴 장소였나? 뭐 하여튼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하시마 섬이에요. 네. 조그마한 섬 위에 고층 건물, 그것도 이제 폐허가 된 고층 건물이 떠 있는 광경은 굉장히 그 일신화스러운데 폐광되고 난 이후에도 섬의 소유권은 미쓰비시 마테리얼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2001년에 지자체인 다카시마 정에 무상 양도되었고 지금은 나가사키 현에 편입돼가지고 나가사키시의 시유지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제 폐허가 된 곳이 많아가지고 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혹시나 이제 있다가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있는 걸 금지합니다. 아예 그 섬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들어가도 빨리 나와야 뭐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쓰비시가 이게 했었는데 일본의 최대 뭐지 그 일본의 그 기업이죠. 이 미쓰비시. 이게 차 그거 아닌가? 자동차 아닌가? 자동차 회사 아닌가요? 그 일본에 그 약간 그 무슨 약간 네모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세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회사 아닌가? 닛산 비슷한 그 회사? 네, 하여튼 예전에 그 왜 송혜교 씨가 그
일본 광고 이제 거부한 곳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뭐 어쨌거나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재벌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미쓰비시인데 이 미쓰비시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굉장히 그 강압적으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킨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굉장히 나쁜 이미지의 전범 기업입니다. 네. 아 맞네요. 송혜교 씨가 이제 그 광고 촬영을 거절했던 그 기업이 맞네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2005년 8월 23일 기자들에 한해 가지고 특별히 상륙이 허가돼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섬 곳곳이 여러 매체에 소개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2008년에는 나가사키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섬 남부에 정비된 견학 통로에다가 이제 뭐 상륙 견학이 가능한 뭐 그런 지점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뭐 그 이외에는 뭐 거의 아직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들어갔다 이제 무너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관광객이 좀 많이 왔습니다. 1년 동안 5만 9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대요. 이 작은 섬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바람이라든지 파도가 좀 많이 쳐가지고 기상 여건이 안 맞으면은 잘 못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상륙 가능한 일수가 연간 한 10일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인데 이만큼 많이 온 거야? 야, 대박인데? 네. 뭐 어쨌거나 이 섬이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제 작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이제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역사 저널 그날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 잠수함이 이 하시마 섬을 진짜 군함인 줄 알고 어뢰를 발사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는데 실은 1945년 6월 11일 잠수함 티란테가 군함섬 그 하시마섬 앞바다에서 석탄 운반선 한 척을 격침시킨 게 이제 군함선을 진짜 군함으로 오인 공격했다는 얘기를 이제 와전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멀리서 보면 진짜 군함 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건물들도 이렇게 있고 거기 위에 이제 굴뚝같이 돼가지고 이제 연기도 나니까 진짜 그 얼핏 실루엣만 보면은 군함이라고 착각할 만합니다. 네, 생긴 게. 네. 예전에는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뭐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딨냐? 커피 소년의 찾았다. 그리고 강백수의 타임머신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2부 세계 속으로 하시마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이제 찾았다 이제야 우리 만난 건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커피 소년의 찾았다 그리고 강백수의 타임머신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함도가 메이지 유신 시대의 근대화의 산물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지만 정작 지금 이제 하시마 섬 내의 메이지 시대 건축물들은 다 무너져가는 3m 남짓의 제방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현재 기준으로 한 60년 정도 된 건물들 뿐입니다. 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집을 리모델링 해 두고 이제 근대화의 유산이랍시고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한 셈인데 그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그 문화유산 뒤에 가려진 이제 조선인들의 비통함,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원에서 갔다고 하시마를 하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영석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는 이 하시마 섬이 신기한 곳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인으로서는 신기하게만 여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구남섬에 이제 징용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게 추정하는 바로는 이 섬에 끌려온 사람들이 이 하시마 섬에 끌려온 조선인이 적게는 한 500명,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확실하진 않은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기록 같은 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한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이제 당시 조선인들에게 들어가면 나설 수 없는 이제 지옥문이라고 불렸고 섬 자체도 지옥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제 이 조선인들이 받은 대우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해변가 집에 강제로 살게 하는가 하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아파트 지하층에서 살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구남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조선인들이 여러 있었지만 험한 파도에 쓸려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발각돼가지고 총살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한때 이 섬에 낙서로 된 한글로 된 낙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제 왜 그거 있잖아요. 뭐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 뭐 그런 낙서. 근데 이제 이게 1965년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 제작진들이 이제 연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한글로 이제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거 외에 실제로 이 하시마 섬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대받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엄청났던 처벌, 뭐 학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미쓰비시는 이제 여전히 이제 구남섬에 징용된 한국인 조선 그 생존자들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나가사키시는 구남섬에 가혹한 대접을 받은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본 내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이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제 소수의 목소리라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정부가 약간 우익이잖아요. 그 아베 총리 뭐 이 아시시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보 애들이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 얘기를 못 듣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위원회 산하에 민간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이 여기를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내리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는데 물론 이제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상징 같은 곳 어떤 문화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면은 분명히 유산으로 남을 만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전쟁 범죄 사실을 쏙 빼고 유리한 설명만 이제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구남도의 경우는 이제 메이지 시대의 것은 메이지 40년에 지어진 제방과 바닷속에 잠긴 보이지도 않는 해저 탄광 그리고 이제 아마 섬 밑에 묻혀 있는 뭐 무언가들 뿐인데 구남도의 가이드가 소개하는 정작 중요한 건물들의 경우는 뭐 쇼와 시대에 지어졌다든지 하는 사실상으로 이제 메이지 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에 있는 메이지에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 다 무너져가는 그 제방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더욱 부각시키면서 등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던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당국은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에서는 별다른 이제 요청 상태가 없었어요. 역시 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단체들 역시 인권 탄압의 상징인 이 하시마 섬을 유산으로 등록하는 거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되지 않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비난을 했었는데 비머 독일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과 그 외에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전해질 예정이었다고 했지만 뭐 그게 쓰닥 뭐 그닥 뭐 이렇게
뭐 잘 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유네스코 측이 하시마 섬의 역사적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뭐 한일 관계라든지 뭐 일제 시대 때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뭐 그닥 뭐 관심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보다는 네, 다른 그 해외에서의 그런 입김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하시마 섬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이 하시마 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진용해서 이 하시마 섬을 건설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은 현재 하시마 섬의 건설 시기를 이제 1850년에서 1910년, 그러니까 일제 시대 전에 이 하시마 섬을 만들었다라고 기재해 놓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그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처럼 긍정적인 세계 문화유산이 아니라 부정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한 건 아니다. 자기들이 지원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마 섬으로 자원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죠. 네.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협의를 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시간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만장일치로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장했는데,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다른 나라들이 그 거세게 반대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조금 이게 좀 짜증나게 됐습니다. 네, 이 등재할 때 당시만 보더라도 일본 측에서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했다. 강제징용 이게 강제로 했다라는 문구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 하시마 섬이 등재되자마자 일본은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그 말의 뜻이 강제로 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를 내게 하는 네, 안 좋은 그걸 했는데, 일본 이제 말 바꾸기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 독도 문제도 그렇고 진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네, 진짜 다 외교 문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본 애들 다 까고 싶은데, 네.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네. 뭐 어쨌거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이제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도 군함도 마지막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함도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짜증난다. 네, 뭐 어쨌거나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잘 먹어야지 건강도 챙기고 장수하고 뇌 역시 건강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일본인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말바꾸기를 시전한 네,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군함도 얘기해가지고 네, 약간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오늘 이제 월요일이 아니지 일요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달리는 이제 시작인데,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 열심히 또 달렸다가 또 그 주말에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모두 함께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미의 좋은 날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따가 또 소나기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암상하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될까?